지금부터 2024년 3회 소방설비산업기사 정기 실기 기출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이번 해설의 목표는 단순히 정답만 딱딱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떤 변형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1번부터 18번까지 하나하나 도면과 수식의 뼈대를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실무에서 왜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지 그 원리를 차분하게 짚어보며 여러분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도면 문제부터 보죠. 송배선식으로 처리된 발신기 세트랑 감지기 배선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빈칸을 채워야 하는데요. 현장에서 굳이 송배선식을 쓰는 명확한 이유가 있죠. 네, 바로 단선 감시 때문입니다. 전선이 끊어졌는지 쉽게 확인하려고 선이 감지기를 하나하나 거쳐서 깊숙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도면을 쭉 따라가 보면 흐름이 보일 텐데 1번부터 4번 구간은 감지기들 사이를 단순 연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감지기로 하나 들어갔다가 다음으로 나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가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번, 6번, 7번 구간은 메인 라인으로 가거나 회로 끝부분에서 꺾여서 돌아 나오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끝에서 돌아 나와야 하니까 들어가는 선 2개, 나오는 선 2개가 합쳐져서 총 4가닥이 되는 겁니다. 선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손가락으로 짚어보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이어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의 시험 방법 2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얇은 구리관 안에 공기가 팽창하는 그 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험이 총 5가지가 있는데 화재 작동 시험, 그러니까 펌프 시험이죠. 그리고 작동 계속 시험, 유통 시험, 접점 수구 시험, 마지막으로 리크 시험 혹은 리크 저항 시험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쥔데 외우기 쉽게 의미랑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리크 시험은 공기관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새는지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 이 시험이 필요한지 원리를 생각하면 유통 시험이나 리크 시험 2가지 정도는 금방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아하, 유통시험은 관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지 보는 거니까 직관적이네요. 자,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3번 문제는 기역자 형태 건물의 최소 경계구역수를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폭 6m에 길이 60m랑 10m가 꺾여서 붙어 있어요. 경계구역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600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기준이 600제곱미터거든요. 그럼 이 기역자 도면을 2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눠서 계산해야겠네요. 먼저 가로 50, 세로 6m 구간을 구해보면 300제곱미터가 나오니까 네, 그 300을 600으로 나누면 0.5가 나오죠. 경계구역을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려야 하니까 이게 1경계구역이 되고요. 정확합니다. 나머지 10m 곱하기 30m 구간도 면적이 300제곱미터니까 똑같이 0.5가 나와서 1경계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총 2경계구역이 결론이 되는 거죠. 각각 올림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 화재 안전 기술 기준 괄호 넣기인데요. 3가지 빈칸이 나오죠. 첫 번째,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방 장비들이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요. 두 번째는 분기 배선용, 이 다음에 들어갈 말이 차단기죠. 네, 분기 배산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전체로 번지지 않게 뚝 끊어주는 역할이죠. 마지막 3번째 설치 기준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5, 차단기, 2000, 이 3가지 수치랑 명칭을 헷갈리지 않게 외워둬야겠습니다. 5번 문제로 가보죠. 옥내 수화전 설비 감시 및 동력 제어반 연결 개통도인데 소문제가 3개 딸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부터 사까지 가닥수부터 부르겠습니다. 가는 4, 나는 4, 다 2, 라 2, 마 5, 바 3, 사는 2가닥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4부분에 사용되는 내열 배선용 전선관 종류를 묻고 있어요. 메인 펌프가 돌면 꽤 떨릴 텐데요. 맞아요. 진동이 엄청나기 때문에 뻣뻣한 걸 쓰면 안 되고 유연한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쓰는 게 법적 원칙입니다. 세 번째 질문,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스위치의 작동 조건입니다. 평소에 가만히 있던 시스템이 언제 돌기 시작하냐는 건데 누군가 밸브를 열어서 수화수를 쓰면 배관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내에 압력이 저하되었을 때가 정답입니다. 시스템이 아주 똑똑하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풍량 10,
전압 50, 효율 70%, 전달 개수 1.1일 때 전동기 동력 킬로와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이 좀 길죠? P는 전압 곱하기 풍량을 배기 곱하기 효율로 나누고 전달 개수를 곱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문제에 주어진 풍량이 초당 12박미터라는 거죠. 함정이 숨어 있어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공식의 풍량 단위는 분당 입방미터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에다가 반드시 60을 곱해서 60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위 변화를 놓치면 완전히 오답이 나오겠네요. 분자에 50 곱하기 600을 넣고 분모에 102 곱하기 0.7을 한 뒤에 곱하기 1.1을 하면 정확히 7.7kW가 도출됩니다. 60 곱하는 거 현장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7번 문제는 우선 동작 회로, 타임 차트랑 논리 회로입니다. 먼저 신호가 들어오면 나머지를 잠가버리는 인터록 회로네요. 네, 배타적인 논리 회로죠. 논리식을 보면 A 신호가 우선할 때 내 출력 XA는 A 곱하기 B의 부정, 즉 XB 바 곱하기 XC 바가 됩니다. 내 건 들어오고 남의 건 안 들어와야 켜지는 거네요. 유접점 회로로 그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남의 릴레이가 켜지는 순간 내 선을 끊어야 하니까 다른 릴레이에 비접점을 직렬로 달아서 차단하는 원리가 됩니다. 무접점 논리 회로는 AND 게이트 3개랑 상대를 억제하는 NOT 게이트 6개를 써서 화살표를 엇갈리게 그리면 되겠네요. 네, 내 게이트에 상대방 신호가 들어올 때 동그라미 기호, 즉 NOT 게이트를 거쳐서 들어오게 만들면 서로 억제하는 구조가 시각적으로 딱 완성됩니다.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비상방송 설비 절연 저항 측정기기와 판정 기준입니다. 누전되면 앰프가 타버리니까 아주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입니다. 측정기기는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쓰고요. 판정 기준은 0.1메가옴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류 250V, 0.1메가옴 이상. 명쾌하네요. 9번은 도면기호 4가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둥근 원형에 알파벳 B가 적혀 있어요. 비상벨이죠. 두 번째 사각형이 반으로 나뉜 모양은 수신기로 신호를 넘기는 중계기입니다. 세 번째는 원 안에 원이 하나 더 있고 안이 까맣게 칠해져 있는데요. 선로 물리적 점검에 쓰는 회로 시험기 기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각형 안에 S가 적힌 건 스포트형 감지기일 텐데 사각형이니까 이온화식 감지기 스포트형이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잘 묘사해 주셨어요. 머릿속으로 기호를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벌써 10번 문제네요. 수신기 예비전원용 DC24V 알칼리 축전지의 셀수 계산입니다. 알칼리 축전지의 공침 전압이 셀당 1.2V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냥 24 나누기 1.2를 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20개가 나옵니다. 11번 문제는 좀 복잡한 유접점 논리 회로를 간략화해서 무접점 회로로 그리는 겁니다. 초기식을 세워보면 길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불대수 법칙으로 다이어트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G는 A, B, C 바 더하기 A, B 바 C 더하기 A, B 바 C 바 이렇게 식이 긴데 뒤에 두 항을 A, B 바로 묶는 거죠. 아, 묶어내면 괄호 안에 C랑 C바가 남으니까 북원 1이 돼서 날아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통변수인 A로 묶어서 식을 대수학적으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G는 A, C 바 더하기 A, B 바 이렇게 두 덩어리로 깔끔해집니다. 훨씬 간단해졌어요. 무접점 회로는 AND 게이트랑 NOT 게이트를 조합하면 되겠군요. A와 C바를 받는 AND 게이트 하나, A와 B바를 받는 AND 게이트 하나를 그리고 마지막에 OR 게이트로 합쳐주시면 완벽한 무접점 회로가 됩니다. 논리뼈대를 잡았으니 진짜 전기를 좀 다뤄보죠. 12번 MCC 계산 문제입니다. 삼상 380V, 20kW, 역률 80% 조건이에요. 먼저 전부화 전류부터 구해야 합니다. 20kW를 전압 380과 역률 0.8로 나누는데 삼상이니까 분모에 꼭 루트 3을 곱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풀면 37.98A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역률을 95%로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을 묻고 있어요. 유효전력 20에다가 기존 무효율 나누기 역률 빼기 목표 무효율 나누기 역률 이 공식을 씁니다. 계산해보면 8.43kVA가 도출되죠. 세 번째 질문은 후광전선관 굵기 호칭입니다. 28이랑 빈칸, 54전에 빈칸이 있네요.
호칭은 짝수로 커지죠. 22 다음은 28, 42 다음은 54가 정답입니다. 전선관 규격 나온 김에 13번은 배관 배선공사 자재 단답형 문제입니다. 스피드 퀴즈처럼 가보죠. 1번. 금속관이랑 박스 접속할 때 조여주는 부품은요? 로크너트입니다. 2번. 전선 보호하려고 끝부분에 씌우는 건요? 부싱이죠. 3번. 금속관 2개 상호 고정할 때 돌려서 꽉 물려주는 부속품은요? 유니언 커플링입니다. 4번. 배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쓰는 건요? 유니버설 엘보우입니다. 마지막 5번. 후광전선관 일본 표준 길이는 몇 미터죠? 3.66m입니다. 이렇게 모양이랑 역할을 떠올리면서 외우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14번 문제. 400W랑 600W가 측정된 이전력계법 계산입니다. 피상전력이랑 역류를 구하는 건데 공식 있죠? 이 지점에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전체 피상전력 PA는 2 곱하기 루트 안에 400제곱 더하기 600제곱 빼기 400 곱하기 600을 넣어서 풉니다. 그걸 풀면 1085.3VA가 나오네요. 그럼 역률은 어떻게 되나요? 아주 논리적으로 풀리죠. 유효 전력인 400 더하기 600, 즉 1000을 방금 구한 1085.3으로 나누면 0.94491, 즉 94.49%가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유도등 3선식 배선 시에 반드시 불이 들어와야 하는 예외적인 비상상황 2가지입니다. 원래는 꺼져 있다가도 켜져야 하는 상황들이죠. 5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상용 전원 정전이나 단선됐을 때, 그리고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했을 때입니다. 비상경보 설비 발신기 작동이나 수동점 등 자동 소화 설비 작동도 포함되죠? 화재 상황을 상상하면 2가지 정도는 쉽게 적을 수 있겠네요. 네,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는 가장 확실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16번. 바닥 면적 550제곱미터, 부착 높이 10m인 내화 건축물 창고에 연기 감지기 수량 계산입니다. 높이가 4m 이상 20m 미만 구간이니까 연기 감지기 2종의 기준 면적은 75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550을 75로 나누면 7.33이 나오는데 소방 계산에서 개수는 어떻게 처리하죠? 무조건 올림입니다. 자를 수가 없으니까요. 안전하게 올려서 정답은 8개가 됩니다. 17번. 소방시설 중 경보 설비의 종류 3가지를 적는 문제입니다. 건물에서 사이렌 울리는 그런 장치들이요. 단독경보용 감지기,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경보기, 화재 알림 설비, 비상방송 설비 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소리나 빛으로 알려주는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18번 문제입니다. 감지기 회로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 설치 기준 3가지네요. 유지보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하죠? 네, 맞습니다. 첫째,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꽁꽁 숨기면 안 되니까요. 둘째, 전용암 설치 시 높이는 바닥에서 1.5m 이내일 것. 관리자가 서서 편하게 볼 수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셋째,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 감지기 설치 시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의 표시를 할 것. 이렇게 3가지를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